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대부분 너무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정말 완전히 막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오시거든요. 근데 개인회생은 빠를수록 유리해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답이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DSR 3단계 얘기하고 마이너스 통장 얘기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떻게든 대출로 해결해보자 라는 생각에 좀 머물러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대출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답인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은 40대 직장인으로 월급은 550만 원을 받고 계세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2억, 신용대출은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한도 3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월 이자만 18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이의 학원비가 추가로 월 50만 원 정도 더 필요해진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일단 어디든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디서도 추가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DSR 계산해보니까 이미 50%를 넘어버렸던 거죠. 특히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도 이 전체가 부채로 계산이 되니까 추가로 아예 한 푼도 못 벌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그럼 뭐 제2금융권이라도 이거예요. 그런데 제2금융권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저축은행도 까다로워졌고 캐피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럼 지인한테라도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위험해요. 가족관계, 뭐 친구관계까지 망가뜨리면서 버티는 게 과연 현명한 걸까요? 그 세 번째 가장 무서운 건데 그럼 사채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월 이자가 갑자기 두세 배로 뛰어버리죠.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분도 그래서 결국에는 사채에 손을 대셨던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월 50만 원을 빌리려다가 월 이자가 15만 원씩 늘어났더라고요. 그럼 이제 월 이자가 195만 원이 되는 거죠. 월급은 550만 원인데 이자만 195만 원인 상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시점에서 개인회생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개인회생을 첫 번째 선택으로 고려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의 사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분도 결국에는 개인회생을 선택하셨어요. 월소득 550만 원에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35만 원을 빼니까 월 변제금이 315만 원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내고 있는 이자 195만 원보다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죠. 개인회생은 3년만 내면 끝이에요. 이분의 경우 3년 동안 총 변제액 1억 1,34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1억 8,660만 원은 탕감을 받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지금처럼 이자만 계속 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도 어쩌면 20년 후에도 여전히 월 200만 원씩 내고 있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도 줄어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인회생의 진짜 장점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자에 시달리면서 살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또 추가 자금이 필요할지, 그때는 또 어디서 빌릴지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면 딱 정해져요. 3년만 버티면 끝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더 계획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언제 개인회생을 결정해야 될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대부분 너무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정말 완전히 막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오시거든요. 근데 개인회생은 빠를수록 유리해요. 첫 번째로는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하면 독촉 전화를 안 받으셔도 돼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그 추심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에 하면 회생 후에 회복도 빠릅니다. 세 번째로는 채무가 더 늘어나기 전에 하시면 변제금도 적게 내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딱 언제다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제가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자, 먼저 월 소득 대비 이자의 비중이 30%를 넘는다. 최근 6개월간 대출 신청을 계속 거절당했다. 생활비를 신용카드나 현금 서비스로 조금이라도 메꾸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알아보고 있다. 자,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지금 당장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개인회생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에요.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무작정 버티는 것보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활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에서 2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정말 최선인지 정확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